이번 시간에는 뇌하수체 후엽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뇌하수체 후엽은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첫 번째는 항인효 호르몬,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터리얼 바소프레신, 줄여서 바소프레신이라고도 부르는 호르몬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호르몬입니다. 두 번째로 옥시토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 쪽 같은 경우는 임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뇌하수체 질환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 질환은 ADH, 바소프레신에 대한 것만 다루게 되고 이 ADH가 너무 많으면 SIADH라고 하는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이 ADH가 부족하면 DI, 요붕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후엽 질환 중 첫 번째 SIADH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ADH는 뭘 줄인 말이냐면 Syndrome of Inappropriate ADH, 이름 그대로 ADH가 부적절하게 분비되는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도 항인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린 통상 SIADH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ADH라고 하는 호르몬은 항인효 호르몬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왜냐하면 안티, 저항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유레시스, 소변이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란 뜻입니다. 얘가 뭘 하는 거냐면 신장에서 소변을 만드는데 소변을 만드는 건 뭐냐면 소변이 재흡수도 하고 여과도 하고 나서 남는 찌꺼기를 소변으로 만드는 겁니다. ADH는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 신장 세뇨관에서 물을 잔뜩 재흡수를 해가지고 소변 양이 줄어들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뇨작용을 막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물을 재흡수하다 보니까 그 물이 재흡수해서 우리 몸에 혈액으로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호르몬인데 얘가 소변이 안 나오게 한다는 측면에 집중을 하면은 항인효 호르몬 ADH라고 부르는 거고 얘가 혈압을 높인다는 작용에 집중해서 부를 때는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호르몬이 하는 건 뭐냐면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SIADH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ADH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될 만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분비될 자극이 없는데도 계속 ADH가 많이 나오는 증후군을 보고 SIADH, 항인효 호르몬이 부적절하게 계속 분비되는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재흡수를 하는 경우에 ADH라는 호르몬이 특징이 뭐냐면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데 나트륨을 같이 재흡수하지 않고 물만 재흡수를 합니다. 아쿠아포린이라는 채널을 써서 그런데 자세한 거는 제가 임상 신장학 과목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만 잔뜩 재흡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나트륨은 그대로 있는데 물만 잔뜩 재흡수하니까 저나트륨 혈증,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잔뜩 재흡수된 물이 온몸에 조직으로 퍼지기 때문에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동반이 되게 됩니다. 요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로 쉽게 이해하는 신장학 제 강의 시리즈 중에서 4단원 전해질의 이상 중에서 나트륨의 이상 중에서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 단원을 보시면은 SIADH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분비학에서 관심 있는 부분들만 짤막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SIADH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로 암, 특히 그 중에서 폐암 중에서도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스몰셀 렁캔서, 줄여서 SCLC라고 불리는 이 케이스가 대부분의 경우 이걸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서로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봤더니 폐에 덩이가 보였다라고 하거나 건강검진에서 이전에 폐에 암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단서로 주게 됩니다. 이 SIADH는 진단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임상신장학에서 주로 다루는 병이다 보니까 내분비학보다도 신장학 같은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고 폐에 종양이 있고 하면은 폐의 암으로 인한 SIADH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단서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첫 번째로 소변에 삼투압이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삼투압이 혈장 삼투압보다 높은 걸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ADH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흡수를 해서 우리 피를 희석시켜서라도 물을 재흡수하려고 하는 작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혈장 삼투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ADH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ADH가 사실은 이미 혈장 삼투압은 낮아서 묽어져 있는 피인데도 계속 물을 재흡수한다는 거니까 ADH가 부적절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보기는 실제로 쉽지는 않고 요거가 더 도움이 됩니다. 혈중 ADH 농도가 혈중 삼투압에 비해서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ADH가 많다 그러면은 혈중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즉 피가 진하기 때문에 물을 더 재흡수해서 피를 희석하려고 하는 걸 거란 말이죠. 근데 삼투압이 정상이거나 낮은데 ADH가 많다, 그냥 그것만으로 ADH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SIADH가 있는데 삼투압이 높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정상이거나 낮은 거를 주고 대부분은 낮은 걸 줄 텐데, 혈중 삼투압이 낮은데도 ADH가 많으면은 이 ADH는 부적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SIADH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럼 SIADH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적으로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소세포 폐암이 적극적으로 ADH를 계속 뿜뿜 만들어내다 보니까 생기는 SIADH 사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ADH를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몸 혈액 삼투압 상태랑 무관하게 계속 ADH를 찍어내고 있는 요 종양을 치료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암이 치료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치료가 잘 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증상에 맞춘 대증치료를 꼭 알아둬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시험은 이 대증치료 쪽이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IADH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수분을 제한을 하면 됩니다. 물을 안 먹으면 물론 폐가 ADH를 많이 만들기는 하지만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물을 마시지 않는 걸로 인한 피드백으로 인해서 뇌에서 ADH 분비를 좀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DH가 계속 우리 몸에서 소변을 재흡수하려고 그러는데 애초에 물을 안 먹어서 재흡수할 물이 없으면은 ADH가 많아도 내 피는 더 이상 묽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물이 재흡수돼서 피가 묽어지면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수분 제한을 하는 게 우선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의식 저하가 될 정도로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부작용인데 물을 너무 많이 재흡수를 하다 보니까 혈액에 나트륨이 적당량이 있으면서 우리 몸의 그 전해질 농도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나트륨이 너무 떨어지면은 의식 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에 부담이 가서. 이럴 경우에는 급하게 낮아진 저나트륨 혈증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3% 식염수, NaCl 3% 용액을 넣어가지고 급하게 나트륨을 보충을 해줘서 저나트륨 혈증을 응급으로 교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이 치료를 고르는 기준은 의식 저하나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지 아닌지 여부기 때문에 SIADH인데 의식 저하가 있다, 그럼 답으로 3% 식염수 고르시면 되고요. SIADH인데 의식 저하가 없다 라고 하면 수분 제한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또한 이게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응급적인 대증 치료를 고르는 게 아니고 좀 더 원인에 따른 치료로 약물을 고르는 게 나올 때가 있는데, ADH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생기는 병이니까 ADH 리셉터에 대한 안타고니스트, 기량제 약물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끝에 밥탄으로 끝나는 약들이 ADH 안타고니스트인데, 이 ADH 안타고니스트를 주면 역시나 ADH가 리셉터에 붙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SIADH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SIADH는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폐에 있는 종양으로 인해서 이 종양이 ADH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임상적으로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나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이 유볼레믹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고 폐에 덩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진단을 하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해야 된다면 삼투압이 높지도 않은데 ADH가 많으면 그냥 ADH가 부적절하게 많다고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고, 치료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대증 치료로서 의식이 저하가 있으면은 3% 식염수, 의식 저하가 없으면 수분 제한, 이 두 가지 다 보기에 없으면은 ADH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 밥탄류 약물을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